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출근하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은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의 중국인들로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길을 걷던 여성을 막아 세우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공무원이 사칭했던 이 남성들은 차에 탄 뒤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협박을 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여성의 집에 들어가 현금 23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진 중국인 여성은 차량 안에 갇힌 지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피해 여성은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2주가 지나서야 경찰을 찾았습니다. CCTV로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고 같은 날 오후 서귀포에서 공범인 중국인 B씨도 검거했습니다. 무섭죠. 많이 무섭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잘 안 다니고 낮에도 잘 안 다녀요.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남성들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미리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중국인들을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신분의 피해 여성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의자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장기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최근 피의자 55살 김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서 해결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방송을 통해 현직 경찰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피해자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 중이며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휴대전화를 입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고장나 디지털 포렌식을 해봐야 한다며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특정되면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도 확인해 공식 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A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김 씨에게 자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외에도 또 다른 경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경찰 내부에 조직적인 뒤봐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마을 이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인데 앞으로 주민 갈등을 빚는 개발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4월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주민들은 마을 인근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파리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자 임시총회를 열고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마을 이장이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약서를 체결해 준 뒤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민 65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이장이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주민 6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뒷돈을 받고 사업자를 인정해주는 또는 해박사를 체결해주는 기존의 관행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것은 물론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으로 얼룩진 이번 사업의 전면 철회와 사업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허가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데도 사업자 측이 지난 7월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해 4번째 연장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방통행식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절차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건수가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용도의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겨 세액을 추징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4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건수 대비 추징 비율은 농업법인이 47.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자경농민과 귀농인 6.2%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수업을 찾아서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가르칠 교사진도 부족하고 강의실도 마련하기 어려워서 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간 벽을 허문 공동교육 과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충주의 한 고등학교. 각기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이미 학교는 마쳤지만 추가로 듣고 싶은 과목을 배우기 위해 다시 모인 겁니다. 마치 대학 강의처럼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선생님의 설명도 듣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도 많았고 제 진로와 연관이 많기도 했고 하필이면 또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이라서 타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학교 간 벽을 허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인원 문제로 개별 학교에서는 만들기 힘든 심화과정이나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고교 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참여하는 수업이 돼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4개 학교에서 모인 3학년 10명이 최대 입시를 위한 실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쓰는 고가의 전자 측정 장비로 기록을 재고 공동교육과정을 거친 대학생이 준비를 도우면서 고교 학점제 취지가 입시와 동떨어진다는 우려를 줄이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약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준비한 선배들이 합격한 사례도 보고 그런 경험들을 알려주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전까지 대학, 지역사회와 연계해 분야를 넓히는 게 목표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와 시대적인 흐름을 함께 고려해서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학습장에 전문가를 발굴하고 수소, 친환경 관련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충북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된 과목은 570여 개.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 안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부터 파란 하늘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한데요. 오늘도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단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겠는데요. 어제도 한낮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오늘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어업활동과 해상 운항에도 양호하겠는데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대조기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와 해안마을에서는 만조 시간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늦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 연동의 카페 2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7명과 손님 11명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밤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접객원들을 고용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개천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 9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찬반 생존 게임으로 제주도민을 몰아넣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엉터리로 해놓고 또다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내년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 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곶자왈 사람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곶자왈 보전 정책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으로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와 곶자왈 지형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주도는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진정성 있게 곶자왈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35년 만에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맞추라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일 고등학교 신설을 포함한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1명으로 전국 일반계고 평균보다 4명 많습니다. 2021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이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국내외 카지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관광지와 교통, 숙박업과 여행, 음식업 등 5개 업종 가운데 영업신고 이후 1년 이상 지난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우수 관광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정은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 인센티브와 지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시가 오는 14일 평화로와 번영로 등 82개 노선 113개 지점에서 도로 교통량 조사를 벌입니다. 도로 교통량은 조사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과 차종, 방향별로 조사해 도로 계획과 건설, 유지 관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평화로의 차량 통행량이 하루 5만 1,000여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